안녕하세요. 미라클 부클림입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5월의 마지막 주말,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 기념일이 많았었죠. 그 중에 아버지, 한국에서의 아버지의 자리는 어느쯤일까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일방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세워두고 학원과 과외 등을 시키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의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인 유대인, 그들의 검증된 자녀 교육인 하브루타의 핵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자신의 아이에게 랍비와도 같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법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질문거리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무엇이든 물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가르칠 수 있다. 도덕이나 경제, 자연의 소중함이나 인간관계, 세상을 살면서 품어야 할 가치관들 모두 질문 속에서 형성된다. 이런 하브루타의 깨달음을 평생 아이가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양동일 작가님은 하브루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식탁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고, 제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유대인 아버지들이 수천 년간 실행해온 자녀 교육법의 비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목차는 파트 1, 인재 탄생의 비밀, 유대인의 아버지, 파트 2, 묻고 대답하고 논쟁하는 공부법, 파트 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브루타, 파트 4, 하브루타는 자녀 교육의 미래다. 그리고 에필로그, 내가 경험한 하브루타의 놀라운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전성수 양동일 작가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 비법과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공부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힘. EBS 부모라는 프로그램에 유대인 자녀교육이라는 주제의 전문가로 참여했을 때이다. 같은 전문가 패널로 공부의 기술의 저자 조승영 씨가 함께했다. 그는 일찍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소수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둘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가르쳐주는 관계가 되었다. 그 친구는 자신에 비해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성적 역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백악관에 초청까지 받았다고 했다.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 조순영 씨에게 그가 들려준 대답이 걸작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논술 문제가 내가 아버지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쉽게 나왔어. 이것이 유대인의 위력이다.
그들은 학교 공부를 통해 아이비리그에 30%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학원 같은 곳에서 사교육을 받아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큰 힘은 가정에 있다. 특히 아버지와의 식탁에서의 대화, 토론, 논쟁에 있다. 미국 유대인들의 경우 교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예시바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그중 10시간 이상을 하브루타로 공부한다. 유대인들이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아버지와의 하브루타와 예시바 같은 곳에서의 하브루타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대상자에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 5개 영역별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응답자 중 기초 등급이 42.2%, 기초 미달이 6.8%로 기초 수준 이하 비율이 49%에 달했다. 우리는 왜 대학까지 16년을 넘게 공부하고도 국어 능력이 이렇게 낮을까? 모국어가 아닌 영어라면 또 모르겠는데 모국어인 국어 실력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어조차도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끊임없는 반복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언어의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따져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가능하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번 생각해보자. 교사처럼 평소에 책을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운전면허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1달, 2달 공부하지 않는다. 길어야 일주일이고 짧으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1시간 정도 문제를 훑어본다. 그러고서도 단번에 합격한다. 나도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문제집을 살펴보고 가서 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박수를 치라는 것이다. 함께 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능지수가 높아서가 아니다.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고 문제의 의미를 읽어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10번 이상 떨어지는 사람들도 말로 문제를 설명하면서 출제하면 다 마친다.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포인트는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힘이다. 문제를 읽고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다. 이런 힘을 기르는데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경험 이상의 것은 없다. 더더구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다듬어가면 그런 안목은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된다. 한 문장을 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토론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능력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하브루타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다. 리포트를 잘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가 리포트 주제를 내준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이다.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자료를 조사해서 열심히 리포트를 썼다고 하더라도 교수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평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본 학생이라면 리포트는 논술 문제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발표든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장 효과적인 책 읽기. 책 읽기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이가 어릴 때 책을 읽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책을 읽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있게 읽는 것이다. 읽은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리딩만으로는 리드할 수 없다. 리딩을 넘어서야 리드할 수 있다.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브루타다. EBS 다큐프라임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중 7부가 책 읽기, 생각을 열다였다. 여기서 핵심은 책을 읽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나 교사와 얼마나 대화를 나누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 흥미를 갖게 하고 언어나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언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때 단어가 아이들의 귀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책에 적힌 단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말로 표현된 것을 책에 적힌 단어로 연결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아이들에게 책 속의 언어와 말로 표현되는 언어가 자신에게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사람과 언어는 늘 같이 다닌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책 읽기는 사랑하는 부모의 품이나 무릎에 안겨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아이들에게 독서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일찍 문자를 깨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일찍부터 듣기 자극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이엘린에 있다. 마이엘린은 신경세포 축색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질의 백색 피막이다. 전선이 플라스틱 피복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엘린은 신경세포를 둘러싸서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뇌의 각 신경세포는 성장 단계에 따라 영역별로 마이엘린화를 거치고 이 과정을 통해 기능이 발달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엘린화 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잘 발달했다는 의미이다. 책 읽기는 다양한 정보원, 특히 시각 영역과 청각, 언어 및 개념 영역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뇌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통합은 각 부위와 그 연합 영역의 성숙도, 이 부위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속도에 의존한다. 그러한 속도는 다시 뉴런 축색의 마이엘린화에 따라 달라진다. 축색 주위를 감싼 마이엘린이 많을수록 뉴런이 전기 신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다. 마이엘린의 성장은 각 부위마다 약간씩 다른 발달 순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청각신경은 임신 6개월째 마이엘린화되고 시신경은
생후 6개월이 되어야 마이엘린화 된다. 사람은 5살이 되기 전 감각 및 운동 부위가 모두 마이엘린화되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각회와 같이 시각 언어 및 청각 정보를 빠른 속도로 통합시키는 주요 뇌 부위들은 5살이 지나도 완전히 마이엘린화되지 않는다. 청각신경이 가장 먼저 마이엘린화되고 그를 깨치우는 부분은 훨씬 뒤에 천천히 발달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듣기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연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태교에서 태담이 중요하며 유대인의 베갯머리 교육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글자를 가르치는 적기는 5세다. 글을 읽으려면 시각, 언어, 청각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뇌의 부분인 각회가 활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5살부터 발달하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읽는 기능이 한꺼번에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부모가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하려는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포함된다. 또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다. 이처럼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데도 유용하지만 뇌의 균형적인 발달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다. 뇌에는 언어를 관장하는 2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측두엽 위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하는 감각 중추이다. 또 하나는 전두엽 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인데 이곳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처리한 정보를 입을 통해 표현하도록 통제한다. 가장 좋은 책 읽기는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주면서 아이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고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한다. 책을 읽거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아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의 총체적인 언어 능력은 물론 두뇌 발달까지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두뇌와 정서가 골고루 발달하는 것이다. 책 읽기는 이 2가지 영역의 발달을 가장 쉽고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다. 수백만 원짜리 두뇌 발달 교재나 입소문만 무성한 영재성 개발 프로그램보다 더 확실한 도구가 바로 책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책을 넘기게 하는 것이 좋다. 책에 대해 질문하고 아이에게 힌트를 주면서 대답을 유도한다. 또한 서두르며 읽어주지 않는다. 책을 빨리빨리 넘기기보다는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즐겁게 공감하면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눈다. 아이에게 책을 읽는 주도권을 준다. 이때 책의 표지까지 읽는 것도 좋다.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나 출판사 등의 정보도 부모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반응하며 읽어준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자녀가 관심을 보이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책의 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책 읽는 즐거움을 알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끊임없이 왜? 라고 묻게 하는 교육. 하브루타의 가장 큰 장점은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얻게 한다는 점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브루타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짝을 이루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가 어떻게 특별한 유대인을 만드는 걸까? 어떻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노벨상을 받게 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며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되게 하고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만드는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브루타가 뇌를 자극해 최고의 뇌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브루타는 무엇보다도 뇌를 격동시키는 교육이다.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뇌를 격동시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토론과 논쟁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반박할 말과 논리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하브루타는 세상의 모든 대상과 사물을 치열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또 하브루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견해와 관점,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창의성이란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이다. 현재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브루타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탈무드 자체가 랍비와 현자들의 토론과 논쟁집인데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다. 토론과 논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만든다. 당연한 것까지도 뒤집어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의 의견과는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져야 토론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토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또한 하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에 들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인간관계를 통해 풀지 못하면 그것은 썩고 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 하브루타 자체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만든다. 저절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저절로 길러준다.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이 좋아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질문이 좋아야 생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배움 역시 질문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배우려면 질문을 가져야 한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지혜의 출발이다.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늘어난다. 그래서 질문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것이 호기심을 자극해 창의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왜라는 질문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불과 600만 정도의 인구로 자신들의 20배 규모인 아랍권에 둘러싸여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탈무드 논쟁의 원리를 참고해 하브루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기본 원리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맞으면 모두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하브루타는 질문이 핵심이다. 아이에게 지시나 요구, 설명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한다. 둘, 틀린 답을 말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답한다. 셋, 하브루타를 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 알게 한다. 넷,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한다. 다섯, 하브루타는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뭔가를 외우고 알게 하는 것보다 뇌를 자극해 사고력을 높여 안목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여섯,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집중해서 눈을 보고 그 어떤 대답도 막지 않고 수용한다. 일곱, 대답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한다. 여덟, 남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아홉, 모르는 것은 책을 다시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열, 많은 내용을 하브루타 하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깊이 있고 길게 하브루타 하는 것이 좋다. 11. 다소 어려운 내용도 쉬운 용어로 질문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12. 모든 일상 속에서 하브루타를 하되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다. 13. 집에서 하는 경우 잠들기 전이 하브루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14. 아이가 어리더라도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뇌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15. 꼭 가르쳐야 하는 원칙이나 가치관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지금까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에 대해서 일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부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 하브루타는 애착 형성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자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빠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